올해는 나 같은 사람은 설 자리 없겠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규모가 커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원 청소나 급식소 봉사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스마트 기기 지원, 반려식물 관리, 지역 돌봄 서비스처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는 나도 가능할까? 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일부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 기준으로 제한되던 부분도 일부 완화됐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일자리의 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순 활동형이 아닌 교육관리기술 보조 같은 형태로 발전하면서 경험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환영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노인 고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만큼 지원 예산도 커졌고 각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뭐가 달라졌나 궁금하시죠? 노인 일자리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냥 해마다 나오던 공고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잡은 생각은 단순합니다. 어르신이 원하면 일할 수 있게 해드리자. 예전에는 자리가 있든 없든 주로 숫자부터 맞추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제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해야 덜 힘들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나이의 벽입니다. 내 나이면 이제 안 받아줄 텐데. 많이들 걱정하시죠? 지금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전보다 나이 제한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살 넘으면 안 됩니다로 딱 잘라 말했는데 요즘은 건강하시고 활동이 가능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곳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종류입니다. 예전에는 길 청소, 공원 정리, 급식소 배식 같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 대표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여기에 더해 아이들 등하교 도와주는 활동,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안내해 드리는 일, 혼자 사는 어르신께 전화로 안부 묻는 역할처럼 앉아서 하거나 말과 경험으로 돕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허리,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나한테 맞는 자리가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 안내만 하는 자리,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는 자리, 경험이 많은 어르신을 뽑는 교육 보조 자리 같은 것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건 모집 시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1월 초에 한번 모집하고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큰 모집은 연초에 하더라도 중간에 사람이 비거나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추가로 뽑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늦었겠지라고 먼저 포기하시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랑 동네에서 구하는 알바랑 뭐가 달라요?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시군구청,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센터 같은 곳에서
공식으로 모집하는 일입니다. 시간, 활동비, 요일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편의점, 마트, 경비 같은 일은 사장님과 직접 계약하는 일반 알바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경 써야 할까요? 첫째, 돈이 많지는 않아도 정해진 기간 동안 비교적 꾸준히 들어옵니다. 둘째,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안전교육이나 보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자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보다 덜 위축되고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달라진 건 알겠다. 그럼 나는 지원할 수 있는 나이인지, 우리 집 소득은 괜찮은지, 기초연금 받고 있어도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2026년 노인 일자리에서 누가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나이 소득 기초연금 여부까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되는지 여기서 먼저 갈립니다. 이제 제일 먼저 같이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 노인 일자리 지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요?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나이 많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잘라 말하면 그냥 나이만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연금 여부, 지금 일하는지, 건강 상태까지 몇 가지를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이부터 볼게요. 노인 일자리 문은 보통 만 60세 이상부터 열립니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공익형은 보통 만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뽑고 사회서비스형 양활용형은 65세 이상이 기본이지만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형 공동체 취업알선형은 많은 곳이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나는 60이 넘었다. 그러면 도전은 가능하다. 다만 공익형은 65부터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많이 물으시는 게 이겁니다. 기초연금 꼭 받아야 돼요? 공익형은 원칙이 비교적 분명해요. 기초연금이나 일정 소득 이하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신 어르신들은 공익형 쪽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신청자가 적거나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60에서 64세 어르신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 등을 예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환갑 조금 넘었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 하시면 괜히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영역 양활용형은 기초연금이 필수는 아니에요. 이쪽은 나이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경력이나 자격은 있는지, 사람들과 소통에 무리가 없는지를 같이 보는 편입니다. 기초연금은 안 받지만 그래도 일은 좀 더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도전하기 좋은 유형이에요. 시장형 공동체 취업알선형은 아예 일다운 일에 가깝습니다. 카페, 매장, 택배, 경비, 안내 같은 자리죠. 여기는 보통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생기는 곳이 많고 기초연금 여부보다는 이 일을 실제로 버틸 체력과 경험이 되느냐를 더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쪽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제한되는 쪽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채워주는 제도라서
거기에 소득이 더해지면 바로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일반 노인 일자리에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나중에 민간 일자리로 이어주는 취업알선형 같은 쪽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꼭 동주민센터에서 나는 생계급여를 받는데 참여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죠. 이 경우는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와는 겹쳐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1에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원칙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 가운데 의사소견서 등으로 이 활동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센터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가능한 범위를 같이 찾아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일자리를 여러 개 동시에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노인 일자리 안에서 공익형 하나, 시장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안 되고 다른 공공근로 사업까지 합쳐서 여러 개를 겹쳐 하는 것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하나만 제대로 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부정수급 문제로 참여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시면 처음 상담 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2단계는 결국 이런 질문입니다. 내 나이와 연금, 지금 소득과 건강 상태를 놓고 볼 때 나는 어떤 유형에 지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여기서 대략 방향을 잡아 두시면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어디로 가서 신청하고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이야기가 훨씬 더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상담할 때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길을 한번 쫙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신청하는 길 하나, 집에서 자녀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길 하나,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먼저 제일 쉬운 방법부터 볼게요.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는 동네 이름 뒤에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를 붙여서 검색해 보세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전화 먼저 한 통 하셔도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처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뭘 들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담당자가 날짜와 준비물을 알려줍니다. 센터에 가시면 제일 먼저 상담을 합니다. 직원이 나이, 기초연금 여부, 현재 일하는 곳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는 이런 자리가 맞겠습니다 하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설명해 줍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활동비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챙기시면 좋아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만 혹시 몰라서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같이 가져가면 되돌아갈 일 없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신청서를 씁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희망하는 활동,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불편하시면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런데요. 한마디만 하세요. 직원이 옆에서 같이 써줍니다.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나이, 소득, 건강 상태, 지역 안배를 보고 선발합니다. 보통은 몇 주 안에 교육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과 기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입니다. 바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거나 자녀와 같이 컴퓨터, 휴대폰을 보실 수 있으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보통 복지로와 워크넷 두 곳을 많이 씁니다. 복지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같은 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고 본인 인증을 한번 거칩니다. 휴대폰 문자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사는 지역과 연락처, 희망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워크넷은 시니어 대상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까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시니어, 노인 같은 단어를 검색창에 넣고 지역을 고르면 채용 공고가 쭉 뜹니다. 그 중에서 관심 가는 자리를 눌러서 지원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혼자 화면을 보기가 부담되면 자녀나 가족과 같이 앉아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만 같이 해보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름과 계좌 명의입니다. 자녀가 대신 로그인해서 도와주다가 신청자 이름이나 계좌 이름이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내야 하고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지만 신청자 이름과 통장 이름은 꼭 어르신 본인 이름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소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게 적히면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통장 사본을 빠뜨리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셨다가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먼저 물어본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모집 시기, 남아있는 자리, 준비물까지 일목요연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다, 신청은 알겠다. 그러면 실제로 일하면 월 얼마를 받는지, 하루에 몇 시간 나가야 하는지, 2026년에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현실적인 부분, 급여와 근무시간, 일의 강도를 유형별로 나눠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얼마나 나가는지 감 잡기.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상담하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한 달에 얼마쯤 나와요? 하루 종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 나가도 돼요? 먼저 공익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공익형은 공원 지키고 학교 앞 건널목 봐주고 경로당이나 동네 주변을 살피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은 보통 하루 2~3시간만 나가요. 아침에 잠깐 또는 오후에만 잠깐. 한 달로 쳐보면
전체 활동 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어오느냐? 해마다 조금씩 오르지만 많은 곳이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 안쪽 그 정도로 책정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이걸로 생활비 다 해결하겠다기보다는 기초연금 위에 살짝 얹어 쓰는 꾸준한 용돈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대신 몸 부담이 크지 않고 집에만 계실 때보다 시간에 리듬이 생겨서 그 점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이나 역량활용형을 볼게요. 여기는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복지관 도서관에서 안내를 해드리거나 안전 모니터링, 행정 보조 같은 일을 합니다. 공익형보다 시간과 책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3시간 안팎, 주 3일, 많으면 4, 5일 나가는 자리도 있어요. 한 달 전체 시간으로 보면 공익형보다 한 번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늘어난 만큼 활동비도 공익형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지역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를 넘기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나는 건강도 괜찮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좋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께 잘 맞아요. 단순히 앉아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 시간, 맡은 역할을 꾸준히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이나 공동체형, 취업발전형 쪽 이야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카페, 매점, 도시락 만드는 곳, 실버 택배, 경비 안내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느낌이 거의 아르바이트에 가깝습니다. 출근 시간 정해져 있고 손님 상대도 하고 장부를 정리한다든지 물건을 나른다든지 실제 일이 조금 더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주 3일에서 5일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전체로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보다 활동 시간이 확실히 긴 자리가 많습니다. 시급은 대체로 그해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급 시간만큼 조금 더 벌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번 나가면 한 달에 80시간 안팎이 되겠지요. 그럼 공익형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도 더 써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나가야 하고 갑자기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하니까요. 아직 나는 몸이 버텨준다. 조금 힘들어도 일다운 일을 해보고 싶다. 수입도 한 단계 올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제 3가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나는 그냥 가볍게 사람도 만나고 적당히 용돈도 생기면 좋겠다 싶으시면 공익형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일, 아이들이나 이웃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사회서비스형이 어울립니다. 아직 체력도 있고 일다운 일 하면서 수입도 더 가져가고 싶다. 이 마음이 크다면 시장형, 취업형 쪽을 천천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제일 빡센 자리, 제일 많은 시간, 제일 많은 돈을 노리기보다는 내 몸과 생활에 맞는 선에서 한 단계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한 해는 공익형으로 몸과 리듬을 맞춰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음 해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옮겨가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얼마나 나가고 어느 정도 받는 자리인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죠. 이 돈이 내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떠올리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 손해예요. 꼭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담 현장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지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은 없을까요?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괜한 걱정이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줍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얼마 버는지와 지배금 같은 재산을 합쳐서 2분의 형편이 이 정도구나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활동비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일한 대가니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의 일부는 공제를 해줍니다. 즉, 월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까지는 계산해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익형처럼 한 달에 20 내지 30만 원 받는 활동비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줄거나 끊기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에 딱 걸려 있는 분이라면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꼭 한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창구에 들러서 제가 노인 일자리 하면 연금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직원이 실제 계산을 해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나라가 채워주는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 취업알선형은 예외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때도 활동비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는 지원금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담당자에게 알리고 계산을 함께 해보는 것.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나중에 몰래 해서 나중에 토해내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활동비가 실비 보상 성격이라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따로 떼이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형 취업알선형처럼 일반 근로계약에 가까운 일자리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이 함께 가입될 수 있고 그만큼 보험료나 세금이 소액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 이름으로 보험 이력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계약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이 일은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나 연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질문만 해도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공익형도 하고 시장형도 하면 돈이 2배? 이건 안 됩니다. 노인 일자리 제도는 1인 일자리 원칙이에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또는 공익형과 시장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공근로 사업과 겹치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러 군데 신청하면 나중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해엔 한 자리만 정해서 꾸준히 해보시고 다음 해에 다른 유형으로 옮겨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상태입니다. 처음엔 욕심이 생깁니다.
시간 더하면 수입도 늘겠지.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면 두세 달 지나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하루 2, 3시간, 주 3일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익숙해지고 생활 리듬이 맞으면 그 다음 해에 시간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정리하자면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대부분 기초연금에 큰 영향이 없지만 이미 기준에 근접한 분은 꼭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한이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상의하세요. 공익형은 세금 걱정 거의 없고 시장형은 4대 보험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괜찮을 만큼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실제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지금까지 길게 들으셨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형편과 몸에 맞게 꾸준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돈보다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제도예요. 매일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작은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경험. 그게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괜히 서류가 꼬이거나 연금이 줄거나 몸이 버티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빨리 하자보다 제대로 알고 천천히 하자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공익형처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두세 시간만 나가도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로 단계를 바꿔가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꼭 물어보세요. 이거 하면 연금이 바뀌나요? 생계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인가요? 이 세 마디면 불안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일자리는 경쟁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버틸 만큼, 즐길 만큼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수입보다 규칙적인 하루와 사람 만나는 기쁨이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들은 이야기 꼭 한 분이라도 전해주세요. 그거 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아.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모집은 곧 시작됩니다. 준비된 분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다음 달에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웃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노인 일자리의 진짜 보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